이거 뭐 작은 고추라서 맵구만 확실하게. 야, 뭐냐? 왜 지금 타이밍 이게 떨어져?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스의 티라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 계세요? 와 진짜 저는 목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정말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인 제피러스 G14. 얘는요 2022년 모델이라서 라라랜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23년 모델도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라이젠 7000번대에 RTX 40 시리즈가 들어간 제피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존 제품, 그러니까 막 떨이할 때 이제 싸게 좀 풀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요 여러분들 얘의 컨셉은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나 매력적인 카드인 거잖아요. 무게가 가벼우면서 게이밍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성공을 시킨다. 그럼 진짜 판매량이 노다지로 쫙 앞길이 창창하게 깔린 그런 제품일 거거든. 근데 얘들 말고는 이상하게 이런 제품군을 만드는 애들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애플의 뭐 M1 칩이나 M2 칩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하던 전성비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제품이 나오지 않는 한 발열이랑 성능은 여러분들 거의 비례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전성비에 최적화된 CPU와 GPU가 한 번에 막 동시에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노트북처럼 CPU랑 GPU를 받아다가 결국에는 제품을 만드는 2차 제조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또 쿨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제조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에이수스 얘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노다지 시장을 찾는데 약간 혈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제조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UMPC인 ROG 엘리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같은 기기 변태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세그멘트를 계속 만드는 게 나쁠 게 없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되는 건가? 자, 일단 저는 얘를 처음 구매한 시점이 지난 1월달,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막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매를 했고요. 막 그때 엄청나게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1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 가격이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얘 가격이 조금 그랬어요. 지금 아마 2023년 모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060이 들어간 건 210 정도에 4080이 제일 하이엔드인 것 같구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구매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결국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책정이 된 게 개 양아치 가격이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절대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스펙 대비 굉장히 좀 비싸게 받아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잡설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실 거는 마감. 저는 근데 사실 얘를 구매를 하고도 처음에 이제 받아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물론 뭐 14인치에 1.6kg이 요즘 시대에 뭐 엄청 경량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얘는 여러분들 어쨌든 게이밍 노트북인 거잖아요. 메인보드 기판 막 손바닥 반만하게 만들어 제끼는 이런 맥북이나 서피스 같은 애들도 13인치대에 1.2kg가 나오는데 히트파이프랑 히트싱크가 4개 튜닝에 들어간 게임트북이 1.6kg가 나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껍데기가 종이장 같을 거다,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안에는 훌렁훌렁 거릴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저 이 제품 받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 무게의 게임트북인데 이 마감,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게 이제 안쪽까지 살짝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머리를 잘 쓰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종이장 같은 알루미늄 껍데기에 안에 플라스틱으로 덧대어서 강성 잡은 거, 진짜 무게를 영리하게 줄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플러스 키보드 덱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랑 이 상판 표면 보세요. 이게 이질감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도장 기술, 장 기술로 이질감도 잡고 이 합판 구조도 어떻게 지금 준 건지 훌렁훌렁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도 요 무게를 만들었다. 야, 이거는 진짜 까라노가 아니라 까라노 하레비가 와도 깔 부분이 전혀 없는, 마감적으로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디스플레이. 일단 디스플레이 말하기 전에 요 캠부터 얘기를 하고 가죠. 여러분들 지난 세대의 G14 모델,
그러니까 2021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 캠이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아니 나는 솔직히 그거 보고 개발자가 미쳤나 싶었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태블릿에서 뒤에 후면 카메라 이거 안 쓰잖아.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다가. 근데 노트북에서 캠을 뺀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뺀 걸까? 아무튼 그때 욕이란 욕은 오지게 다 들어먹어서 그런 건지 2022년부터는 캠이 다시 돌아왔고요. 캠 품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저냥 똑같은 720p이기 때문에 그냥 캠이 달려있다. 그거 이외에는 딱히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긴 하지만요. 요거랑 같이 생긴 게 여러분들 윈도우 헬로우 기능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도 노트북을 서피스를 쓰고 있던 터라 이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막 굉장히 초췌해졌을 때 가끔 얘가 이제 인식을 못하고 핀 번호를 눌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거울 봐도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거든. 때문에 뭐 인식률 자체에 그렇게 큰 불만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진짜 디스플레이 보죠. 디스플레이는 14인치에 2560x 1600 해상도 16대 10 비율에 120Hz IPS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측정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중에서 뭐 살짝 좀 거슬리는 걸 굳이 꼽자면은 화이트 밸런스 정도? 밝기 100% 기준에서 약 7500K 언저리가 나오니까요. 뭐 표준인 6500K에 비해서는 살짝 푸르딩딩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플러스 밝기가 이제 스펙상 500니트가 찍히는데 실측이 한 450니트 그러니까 50니트 정도 조금 적게 찍히는 거 요게 굳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불편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측정 오차를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편이고요. 색역도 보시면은 P3급의 색 정확도도 이게 과연 게이밍 노트북인가 싶을 정도로 13타치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180도로 제껴지기도 하고요. 모니터 하단면이 이 본체를 들어올리는 에르고 리프트 구조인데도 하단 베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게 구성한 것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깔 부분이 없어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인데 120Hz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갸우뚱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땐 QHD다 그러면은 6700S, 6800S 기준 생각을 하면은 더블 치는 수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또 40 시리즈 들어간 2023년 버전에서는 165Hz로 스펙업이 됐어. 그 등급에 맞춰서 그만큼 지금 딱딱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자 다음 보실 거는 입력 장치인데 이 녀석이요 여러분들 입력 장치도 굉장히 잘 뽑은 편이에요. 단 여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구분감을 굉장히 세게 준 편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구분감을 세게 주긴 했는데 솔직히 뭐 맥북 에어나 이런 애들처럼 키 트래블을 극단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서요. 바닥에 닿을 때 손가락 관절 느낌이 그렇게 구리진 않고요. 플러스 게임트북인데 방향키가 왜 이렇게 작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이걸 키우기에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팔목을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 아래로 이렇게 크게 방향키를 빼놨다. 그럼 방향키가 계속 이 손목에 눌리겠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요. 키 배열, 키 사이즈나 옵션, 펑션 키 들어가 있는 것들 저는 이 키보드 기능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솔직히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키보드보다는 이 트랙패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사이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맥북 에어랑 견줄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까지 늘려놨고요. 특히 물리적 클릭 질감 이거 뭡니까? 원래 여러분들 맥북같이 탭틱이 아닌 이런 윈도우북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안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누를 때 이 전체 판이 휘어지면서 판 자체가 꿀렁꿀렁하는 그런 더러운 느낌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정말 쫙쫙 달라붙는 게 클릭감 기가 막혀요. 주변부랑 구분감을 분명하게 주는 레벨링 유격 없죠. 슬라이딩 질감 깔끔하죠. 클릭 질감 쫙쫙 달라붙지 뭐 하나 깔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단연 탑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건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는 여기 상단에 지금 두 개 보이죠? 트위터 두 개랑 하단에 좌우측에 우퍼 두 개에서 쿼드 스피커인데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합판 뜯고 막 모듈을 뜯어봤을 때 그 느껴지는 아우라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한 편이었어요. 물론 요게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저가형 게임트북 예를 들어서 우퍼 달랑 두 개 달린 애들 이런 애들에 비해서 뭐 성능이 떨어진다 성능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하이엔드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인 애잖아요. 그런 기준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뭐 그냥 막 엄청 좋지도 그렇다고 막 엄청 구리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수준의 스피커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성능인데요. 일단 스펙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라이젠 램브란트 6900HS의 램은 온보드로 D5 4808GB 확장 슬롯으로 슬롯 하나 제공을 한 데에다가 한 장이 추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6GB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장 그래픽은 라데온 RX 6700S D6 8GB가 탑재된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능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막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리뷰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제 결과도 그거랑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으로 쓱쓱 넘겨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소음이랑 전력 패턴 그리고 게이밍 퍼포먼스도 몇 가지 테스트를 했던 것들을 쭉 틀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알고 계신다. 그럼 이제 전체 평가는 이따가 이제 내부 구조랑 이런 거 이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노래 끝날 때까지 쭉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Prepare to die. Prepare to die. 자, 여러분들 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이 제품 처음 써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놀랐어요. 디바이스가 최대로 전력을 빨아당길 때 기준 GPU에서는 약 90W, CPU에서는 약 110W. 이게 이 바디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전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거 이제 뒷판 딴 거를 먼저 보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에는 안 들어가 있는 베이퍼 챔버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 있겠다. 뭐 이 정도 방열 성능에 놀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베이퍼 챔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거든요. 최근에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 것들이 설왕설래가 되면서 베이퍼 챔버를 막 크게 넣으면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렇게 말들이 와전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제 액티브 쿨링을 갖다가 사용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 챔버의 효과가 이런 패시브 쿨링을 갖다가 사용하는 기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베이퍼 챔버를 넣을 만한 기기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막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리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그건 그렇고요. 얘를 딱 보면 뭐랄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면서 방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러기 위한 모든 짓을 다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제품 이제 처음 받았을 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무게도 그렇고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이게 전력을 얼마나 해결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는 제 기본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조화로운 걸 생각을 하잖아. 온도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얘는 딱 무게와 성능 두 개만 신경 쓴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다 보니까요. 확장 슬롯이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희생이 된 편이고 플러스 내부의 구조선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등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다만 이게 이제 기덕질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개발자가 이걸 대충 하거나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짜내서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된 건지. 근데 얘는요, 게이밍을 1.6kg 안에 때려 넣으면서 전력을 이렇게 먹게끔 한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게끔 한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기덕으로서 그러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요거를 까기는 조금 미안한 그런 수준의 내부 퀄리티랑 설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을 떼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욕먹을 부분보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 더 많은 제품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건지 인터넷에서도 이 제피러스 G14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후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 G14를 정가를 주고 사라고 한다, 혹은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 제품 어떠냐, 내가 관심이 있다, 사고 싶다,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요, 이 제품 추천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아니, 부분이 다 칭찬할 것뿐인데 왜 갑자기 추천을 안 해? 또 어그로 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를 선뜻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얘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진 게임TV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사는 사람의 목적 자체가 뭐겠어? 첫 번째, 밖에 나갈 때는 휴대용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집에 왔을 때는 게이밍으로 사용을 한다. 두 번째,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하겠다. 결국에는 이 목적 두 개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게임용으로 사용을 할 때도 배터리가 오래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게임용으로 사용 안 할 때는 배터리가 오래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의 배터리 타임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CPU가 6900HS가 들어가네 치고, 또 배터리 용량이 76W가 들어가네 치고 엄청 짧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휴대용으로 써도 크게 불만족할 만한 배터리 타임은 아니다, 이런 정도면 별로 그렇게 짧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게다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렸었던 건요, 얘의 GPU 모드는 에코 모드, 그리고 CPU 모드는 사일런트로 둔 상태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걸 만약에 게임이라도 조금 하기 위해서 CPU 성능을 조금 더 준다, 혹은 GPU 모드를 갖다가 표준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 타임도 안 나와요. 훨씬 더 적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제 다른 게임트북들보다 이점이 있는 게 뭐야? 휴대성인 거잖아, 무게. 그러면은 얘를 갖고 나가서 게임을 하는 용도로 안 쓰고 저전력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딱히 얘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와중에는 얘의 성능이 다른 저전력 노트북들에 비해서 전성비상 이점이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얘랑 동일 성능을 내는 다른 저전력 노트북들에 비해서 얘가 무게상 이점이 있습니까? 자, 그것도 아니면은 얘가 다른 저전력 노트북들에 비해서 가격상 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아리까리하지? 자, 그리고 둘째, 반대로 완전히 게이밍 노트북 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제가 전력 집어넣는 게 완전히 보수적이지는 않다라고는 했지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TGP와 TDP가 다른 게임트북들, 그러니까 뭐 다른 스트릭스나 스카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에 비해서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그래요, 뭐 휴대성이 있는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도 뭐 크리에이터북처럼 막 45W까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깎아대는 건 아니니까, 게이밍 성능이 미친 듯이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바로 문제는 온도. 이게 여러분들 게임을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온도가 미쳐 돌아갑니다. 야, 이 표면 온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선 넘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더 개킹받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딱 WASD 부분, 이건 아주 얍실하게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파랗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온도를 딱 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게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 않나? 휴대폰 같은 거 요즘에 뭐 4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 잘 잡고 게임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딱 WASD 부분만 빼고 그 주변이 다 뜨거워요. 손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로 뜨거워요. 아니, 여러분들 어쨌든 얘가 이제 휴대용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트북들도 어댑터 들고 다녀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댑터는 그렇다라고 치고, 또 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는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닌다라고 쳐도, 게임을 갖다가 들고 나가서 하려면 이 키보드는 실사용이 가능한 온도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결국 얘는 게임할 때는 CG 모드, 키보드를 따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요거는
저는요 이 제품의 어떤 부분 디스플레이나 키보드나 뭐 트랙패드 이런 거에 퀄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게이밍 노트북인데 경량형으로 만들었다. 그 컨셉 자체가 주는 약간 아이러니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갤럭시 Z 플립 3를 갖다 한번 리뷰를 하면서 접으니까 예쁘긴 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기능적으로 왜 접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성비충인 제 기준에서만 이 제피러스 G14가 필요한 분 그리고 아닌 분들을 갖다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얘가 필요한 분들은요. 첫 번째 마감충이면서 두 번째 디바이스를 여러 개 보유를 하는 것보다 딱 한 개로 해결하는 거를 좋아하며 셋째 휴대용 노트북과 게임트북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게임트북이에요. 대탑 아닙니다. 게임트북이 필요한데 넷째 돈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외에 나는 게임이 주 목적이고 가격 대비 단 1프레임이라도 더 뽑는 게 목적인 가성비충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탑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대탑이 좀 그렇다. 뭔가 좀 깔끔하게 노트북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CG 모드로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뭐 스틸스나 스카, 리전 같은 애들 약간 성능 위주로 세팅이 된 애들 이런 애들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나는 사실 휴대성이 먼저인데 성능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크리에이터용 노트북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비보북 올레드 이런 애들 막 외장 달린 것들도 가끔 세일해서 막 70만 원대도 나오잖아. 그런 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